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오늘부터 2박 3일의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 중입니다. 네, 북한이 방안에 맞춰 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어떤 대응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주목되는데요. 네, 차두현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과 자세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방한을 했습니다. 네. 북미 간의 어떤 긴장 수위가 상당히 높아지는 상태라 그렇죠. 이 주요 의제는 안보가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떻게 네네. 예상을 하십니까?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인 만큼요. 안보 문제에 집중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네. 아마 지금 같은 한반도 상황이면 이 긴급 정상회담이 열려도 이상할 게 없는데요. 아마 우리 자체 이제 내부 지금 선거가 진행 중인 사정 때문에 지금 마이크 펜스 부통령 방안으로 오히려 이제 한미 공조 의지를 강화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주로 의제 자체 보면 이제 북한 핵과 미사일 대응 그리고 이거와 연결해서 사드의 이제 조속한 한반도 배치 뭐 이런 것들이 주로 협의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펜스 부통령 방안에 맞춰서 북한은 또 오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대북 압박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런 식으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어떤 의도로 저희가 좀 볼 수 있을까요? 이게 국제정치상에서는 일종의 서로 째려보기 게임이에요. 예. 기싸움인데요. 먼저 눈을 거두는 쪽이 이제 아무래도 이 위신이 좀 떨어지겠죠. 예. 보통 이 국력이 차이가 나는 국가들끼리 어떤 경쟁을 할 때요. 이런 째려보기 싸움에서 이 강국들은 명분을 취하고요. 그보다 조금 이제 국력이 떨어지는 국가들은 실리를 취해요. 예. 그런데 이제 아주 특이하게 북한은 상대적으로 작은 체제이면서도요. 명분 가지고 살아가는 체제예요. 왜냐하면 이게 수령제이기 때문에 네. 수령의 위신 손상 자체를 체제 전체에 약화하고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북한도 이 째려보는 눈길을 쉽게 거두기는 힘든 입장이거든요. 예. 근데 나름대로 북한도 또 수위 조절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최대 ICBM 발사 실험이라든가 아니면 미사일 육차핵 실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아직 실행에 옮기고 있지는 않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미사일 발사에서 실패한 이것도요. 보통 이제 3월 달에 했던 행위하고 지금 거의 이 반복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네. 지난 5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가 실패를 했고 네. 올해 들어서만 5번을 시험을 해서 3번이 실패했다라는 이야기들이 그렇죠.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안정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지적들이 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이제 상이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제 신형 미사일들을 실험을 해나가는데 이게 완전히 안정화가 되지 않아서 매번 들쭉날쭉한 결과가 나온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무수단처럼 실패율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예. 이거 자체가 애초에 미사일 자체라기보다는 더 장거리를 날아갈 보통 북한이 거리를 늘릴 때요. 이 단거리나 중거리 미사일들을 3-4개씩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데 묶어서 사용하거든요. 엔진을요. 예. 그러니까 일단에 보다 장거리를 날아갈 네. 이 미사일을 실험하기 위한 1단에 해당하는 것을 한번 실험을 해봤다. 이럴 경우는 비거리가 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아마 그렇다면 그 목적만으로 볼 때는 엔진 실험을 좀 실질적으로 해본 거라면 예. 이거는 실패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라고 볼 수도 있죠. 예. 두 가지 해석이 좀 갈리는 거긴 해요. 지금 황대행과 또 펜스 부통령이 회담을 오늘 또 하고 있는데 이게 네. 마치고 나면 또 공동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좀 강력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이 점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미 이제 우리 외무부가 또 한번 전략적 도발을 하면 감내할 수 없는 징벌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예. 얘기를 했어요. 물론 뭐 상황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 감내하느냐 안 하느냐는 상대방이 이제 느끼는 거거든요. 예, 이런 이 언급이 실질적으로 실행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 그리고 상대방이 별로 아파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번 나가게 되면 조금 모양이 우습게 돼 버려요. 네. 이 마침 이제 펜스 부통령이 왔기 때문에 예. 이 온 김에 이 비슷한 메시지를 아마 공동으로 내놓고 나면 이게 훨씬 더 이 무게감이 더해지겠죠. 왜냐하면 네. 한국 단독으로는 예. 북한에 대해서 현재 취할 수 있는 압박 단계에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건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게 미국이나 나머지 주변국들과 함께라면 훨씬 더 힘이 실리거든요. 마침 성명이 나온 상황에서 지금 펜스 부통령이 방문을 했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무게와
비슷한 유형의 경고 메시지를 한번 던져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 어제 이 북한의 열병식에서 미사일이 공개가 됐는데 여기 스커드 ER이 있었고요. 그리고 네. 북극성, 또 북극성 2형에 이어서 신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이 공개가 됐는데 어떤 무기가 좀 주목할 만한 무기라고 보십니까? 근데 그 아무래도 가장 논란거리가 되는 것이 이제 신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이게 실존 여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대륙간 탄도탄 중에서도요. 보통 그 잠수함에서 쓰는 사출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 불꽃이 나가지 않는 콜드런치 기술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구소련 같은 경우에 토폴이라고 대륙간 이 탄도미사일에 토폴 M형이라고 이걸 썼는데요. 예. 이 북한도 뭐 북극성 2호를 SLBM에 쓰던 기술을 갖다가 발사를 했기 때문에 못할 건 없지만요. 네. 그 관에서 사출하는 기술의 성격이라든가 아니면 엔진의 어떤 능력상 이게 1000km, 2000km 날아가는 이 관 발사용 미사일하고요. 그 다음에 관에서 발사되는 그 ICBM을 만드는 단계하고는 기술 단계가 몇 단계가 차이가 나요. 이걸 완전히 건너뛰고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좀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엔진 설계부터가 완전히 틀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북한이 이 토폴로를 소련이 선보인 게 이미 30년이 된 거기 때문에 북한이 이거 못 따라하리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그 앞에 있던 실험이라든가 이거와 모두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없다가 그냥 갑자기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 거는 예. 북한이 지금 이제 이 개발 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KN-08이나 KN-08 같은 이제 이 이동식 발사대 이 미사일들도요. 2013년 군사 퍼레이드 때부터 나왔어요. 예. 근데 아직 실험 발사도 안 했거든요. 그러면 대충 짐작이 가실 겁니다. 아마 제가 외신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언젠가는 가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건 맞다. 근데 지금은 없는 것 같다. 네. 이거죠. 네, 뭐 군사적인 과시 의도다라고 저희가 좀 과시 해석해 의도라고도 볼 볼 수 수가 있나요? 있고요. 그렇게 예. 읽어달라라는 이제 의도가 일종의 깔려 있는 거죠. 전략적인 움직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예. 물론 이거를 뭐 완전히 없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요. 네. 군사적인 대비의 면에서는 상대방의 가진 능력의 최대한까지를 대비하는 게 필요해요. 예. 근데 전략적으로 이걸 다뤄 나가고 또 어떤 면에서 외교적으로 이걸 다뤄가는 문제에서는요. 상대방이 자기가 가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모든 능력 자체를 그대로 인정해주고 들어가면 예. 오히려 우리 행보가 좁아져요. 분명히 가지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필요 이상으로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우리 안보 전략은 지금 어느 위치까지 좀 와 있다고 보십니까? 반드시 똑같은 유형으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예. 이미 나름대로 상대방이 가질 수 없는 걸 비대칭 능력이라고 하는데 북한의 비대칭 능력이 뛰어나면 우리도 그에 맞게 비대칭 능력을 건설해 나가면 될 거예요. 그렇겠죠. 사실 한반도만 놓고 볼 때는요. 우리 탄도 미사일 능력도 사실 이제 최근에 보면 거의 한 800km까지 이제 거리가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의 전지학을 타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첨단 이 전자전 능력이라든가 이런 능력 자체는 오히려 북한보다 뛰어나면 뛰어났지 밀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무기의 질이나 이런 면에서.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 능력에서 어느 면에서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인가 좀 자신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필요하고 무조건 큰일 났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굶든지 어떻게 하든지 북한하고 똑같은 유형의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건데 그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이번에는 6차 핵실험 이 부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 북한의 6차 핵실험의 어떤 가능성을 시사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게 어떤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강경 대북 메시지 때문인가? 뭐 이런 좀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예. 제가 아까 수위 조절을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요. 사실 북한이 4월 15일 날 미사일 발사하거나 핵실험하겠다 그런 적 없어요. 아, 그렇죠. 예. 나타나는 징후를 가지고 우리가 짐작을 한 저희가 예측을 거거든요. 하고 있는 그걸 거죠. 역으로 북한이 노린 걸 수도 있고요. 나름대로 언젠가는 자기 능력을 보여주려고 북한도 지금 시간을 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냐? 제가 볼 때는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오히려 한미 간의 어떤 이견이나 조율의 불협화음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면 올 금년 1월이 최적 시기였고요. 왜냐하면 미 행정부는 출범하기 전이었고 아직 새로. 그다음에 한국 내에서도 우리가 국내적인 정책 혼란이 있었거든요. 비슷한 시기가 6월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북한 자체가 이거는 앞에 있는 가정은 이미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시기만 따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예. 근데 지금 앞에 나온 미사일 발사 실패라든가 이런 것들을 뒤집어 볼 때 북한도 뭔가 지금 심각한 기술적인 문제에 부딪혀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 기존을 확 뛰어넘을 만한 폭발 능력을 보여주기에 지금 뭔가 문제가 있거나 예, 예. 아니면 ICBM 기술을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자꾸 제대로 안 나가거나 그러니까 북한이 만능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능력과 모든 자원을 다 쌓아놓고 시기만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 중국의 어떤 강력한 대북 제재를 좀 압박을 하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중국 국제공항이 이 베이징과 평양의 이 항공편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고 어떤 좀 협조의 의사 이런 것들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향후 중국의 역할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태도가 바뀌도록 어느 정도 협조할 의사는 있는데, 예. 그러려고 하다가 북한 정권이나 체제가 위기에 몰리는 건 난 방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미국에 대한 협조 메시지라기보다는 지금 중국이 취하고 있는 조치는 평양에 던지는 일종의 메시지이기도 해요. 이게 더 이상 우리가 졸리다가 우리도 어느 순간에 동참할 수도 있으니까 내 말 들어 뭐 이런 얘기인데요. 결국은 북한의 미래에 대한 다시 말해 북한의 태도를 바꿀 거냐 아니면 완전히 정권 자체를 변환할 거냐에 대한 이 분명한 공감대 아니면 공통 목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네. 엇박자는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예. 이 가장 중요한 건 북한의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대해서 뭐 우리까지를 포함해서요. 미국과 중국이 빨리 전략적으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예. 미국은 그런 와중에도 계속해서 이제 대북 강경 정책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칼빈슨호가 도착한 데 이어서 또 니츠미츠 항모라는 뭐 바다 위의 요새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최첨단 전력들이 집결한 이런 그렇죠. 항모까지도 다시 우리나라 한반도로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북한에게 좀 어떠한 압박 효과가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칼빈스는 항공모함 실함대가 보유한 항공모함이긴 하지만 이건 재래식 항공모함이에요. 예. 이 지금 니미츠는요 핵추진 항공모함이에요. 이 핵추진 항공모함이라 그래가지고 핵을 쓴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 연료 추진 자체를 이제 핵원료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핵 추진에 의해서 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작전 반경이 훨씬 길어요. 그리고 한반도에 배치되는 건 아니고요. 이 요코스카를 근거지로 한 서태평양 지역이 이제 활동 영역을 이제 당분간 예, 그렇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항모 전단 2개 정도가 배치가 되게 되면요. 예. 그다음에 따라오는 전력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아마 제가 볼 때 핵 항모도 서태평양 인근에 이게 북한한테 던지는 메시지는 굉장히 크죠. 다시 말해서 이번은 빈말이 아니다. 만약에 선을 넘는 정도 이상의 행동이 있을 경우에는 분명히 어떤 조치를 보여줄 거다라는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도 아마 기존에 있던 다른 조치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분명한 거는요. 예. 우리 지금 국내적으로 혹시 이게 이 상황이 군사적인 조치가 확대되다가 어떤 위기가 오는 게 아닌가 굉장히 우려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북한도 초조하고 눈치 보기는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두현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과 함께 대북 관련 소식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